일찍 오시는 분이 멀리 계시는 분은 막 한 2시간,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옵니다. 타고 가지고 또 제일 먼저 와, 그분들이. 예전에는 아침마다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매주 왔어요. 오고 또 남양주시, 부천, 뭐 서울 막 그래 많이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온라인반이 활성화되니까 이제 근데 한 2-3번 오보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반에 전화를 합니다. 온라인반은 일주일 동안 들을 수 있죠. 계속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또 복습도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온라인도 하고 싶으면 또 중복 수강해도 됩니다. 하면 되고 다 154기는 이제 수강료를 50만에서 60만 인상을 했고요. 그거는 이제 장기반은 이제 60만 끼네 66에 360인데 이제 250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인상을 조금 했습니다. 하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뭐 그 대신에 제가 강의는 성실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빨리 10억을 벌어서 8억은 가져가고 2억은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진 따로면 되겠고요. 하여튼 부동산 매매 사업자도 내가지고 세금도 절세를 하고 어제 내가 공인중개사들 한 34명 모였는데 가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부동산 매매 사업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자, 아파트 단타로 3개월 만에 1억을 벌였다.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정산하냐 했더니 다 양도소득세야 99% 7,700 낸다 이 말입니다. 2,200 내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죠? 공부를 안 하면은 안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지. 특히 중개사들 공부 좀 하시기를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나가기 때문에 겁나는 하여튼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죠? 7,700 낼 필요 뭐 있습니까? 그죠? 2,200 내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모르고 이제 7,700 내는 거예요. 세무서는 어떻습니까? 아, 예, 그거 받아주는 거죠. 그죠? 받아줍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2번 봅니다. 2번. 경공매 비교. 이제 29번부터 81번인데, 교재를 29번은 지난번 교재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고요. 오늘 교재를 보면 됩니다. 그거 갖다 붙여놨어요. 오늘 교재 보세요. 오늘 교재. 오늘 교재 그대로 갖다 줬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29번. 전국 랭킹 50위 이내 검색 방법. 전국 랭킹 50위 이내 좋은 물건을 검색하는 방법이 뭐냐. 이제 이거는 물어보는데 옥션원과 온비더 이제 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옥션은 뭡니까? 테마 검색에서 조회수 랭킹을 한번 보자 해놨는데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검색을 하죠.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합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로그인해서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자, 검색을 좀 하라니까 경매 검색을 하면 지금 몇 건이 나올까 지금 현재 건수가 14,000건 자꾸 너네요. 많아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한 2만 건 보통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다가 이제 작년 재작년 경기 좋을 때는 10,000건 안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지금 14,000건 되는 거 보니까 2만 건 되는 날은 지금 뭐 올 연말 되면 막 2만 건은 되거나 싶다. 자, 그래서 14,000건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검색을 하면은 요거 다 볼 수 있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현실은 못 보죠? 못 보죠.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한 방법, 옥션을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요 오시면은, 관심 물건, 저 오른쪽 보니까 그죠? 실시간 중개 사고, 오른쪽에 관심 물건 메뉴가 있네요. 그럼 여기 가서, 조회수 랭킹, 뭐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 있어요. 조회수 랭킹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월간으로 전국에, 서울에, 뭐 전라도에, 경상북도에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조회수 랭킹이 이제 여기 보면은 예로 성동구 마장동이다 이 이야기죠. 성동구 마장동의 조회수가 랭킹인데 12억이 4억에 떨어졌다. 왜 떨어졌을까 이게? 전에 배웠죠. 선순위 뭐 주로 아파트네 그죠? 1번 건저당 앞에 전입자가 뭐 몇 달 전에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죠. 미상 이게 이제 몇 억이면은 여러분이 대학력이 있으니까 인수가 있단 말이죠. 요거 이제 만약 없으면 되는 거 없으면 되는 거 이거 없으면 응? 없으면 대박이 되는 거죠.
그죠? 대박이 됩니다. 그걸 찾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이제 그런 기법을 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쭉 보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지 옥션은 우리 국내에서 최고 사이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고 사이트고, 여기 가시면은, 여기, 자, 지지 옥션을 착 들어가면은 뭐가 이쪽 밑에 안 나오나? 지지 옥션에 가면은 난 자주 안 들어가니까, 지지 옥션도 조회수 타 그런 게 있네. 조회수 타. 뭐 이렇게 가지고 지금, 경기도 양평군의 주택, 그 다음 남양주시 임야, 뭐 이런 식으로 있네.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렇게 보는 방법이 일단 좀 쉬울 수가 있어요. 조회수가 많다 그런 거는 많은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사이트에서. 저는 또 이렇게도 보지만은 또 한번 봅니다. 어떻게 보는 거면요. 옥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로그인해서 보죠. 이렇게 보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봅니다. 보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옥션에서 검색을 하죠. 검색하다 보다가 그죠? 이렇게 봅니다. 보다가 요건 자리 뭐 얘를 보다가 법원 바로가기 여기 있죠. 법원 바로가기. 자, 여기서 법원 바로가기에서 해당 법원 경매 정보 여기 가겠습니다. 가가지고 이게 대법원 사이트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대법원의 법원 경매 정보. 자, 요리 가도 되고요. 안 가면 여기서 대법원 법원 경매 정보 요거 봅니다. 요 사이트를 누르면 되는데 이 네이버는 파워링크가 돈 받고 하는 이게 뭐 많아가지고 조금 내려가야 겠습니다. 그죠? 여기 있죠. 요거 지금 요겁니다. 요거 여기 원래 대법원은 우리 본적이죠. 본적. 그죠? 우리 온비드가 공매 본적이고 경매 본적지는 여기입니다. 자, 여기 가서 두 번째에 다수 관심 물건. 자, 두 번째 6번. 이걸 누르면은 다수 관심 물건에 누르면요. 얘로 그냥 꼭 누르면은 전국에 랭킹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심 등록. 등록을 하면은 이게 이제 조회수가 나와요. 이게. 그래서 관심 등록한 거는 뭡니까? 우리 그 책 살 때 보면은 그 장바구니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등록해 놨습니다. 요거를 보는 것도 괜찮아요. 요거를. 그래서 예로 경남이다 그러면은 소재지를 경상남도 이래 가지고 검색을 하면은 무조건 그 물건 중에서 50건 대법원을 보면서 관심 등록해 놓은 사람이 나옵니다. 관심 등록 수가. 그럼 여기 보면은 통영시 산남 산양읍에 대지하고 건물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4억인데 2억 떨어졌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 보기 힘들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요거를 옥션을 가서 보면 됩니다. 요거를 2021에 1638 2021에 1638 그죠? 2021에 1638 번호를 50개를 따가지고 여기서 보면 돼요. 여기서 옥션에서 보면은 쉽게 검색이 된다. 아까 그 본 거 요겁니다. 통영시 산양읍의 주택인데 주택이 96평이고 똑같네. 대지하고 69평이고 이런 주택이 4억 7,500에서 열이 떨어 있는데 여기 관심이 있다. 그 관심 물건 등록해 놓은 겁니다. 그 쇼트 해가지고 이제 순서대로 쭉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있다. 그거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죠? 조회를 많이 한 거죠. 관심을 등록. 전자지도서도 보고 바다가 잘 보이는가 이제 이런 걸 보시면서 자기가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로 왔습니다. 옥션원의 테마 검색에서 조회수 랭킹한다든지 대법원에 가서 다수 관심 물건을 전국 랭킹한다 가면 대법원 가면은 메뉴가 두 번째 몇 번째요? 두 번째에 6번째 다수 관심 물건 아시겠죠? 두 번째에 6번째 두 번째에 6번째다. 두 번째에 6번째 가시면은 뭐 그게 뭐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공매로 해요. 공매. 그래서 14,000건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중에서 막 좀 퍼뜩 관심 있게 남들이 해놓은 거를 조금 세치게 할 수 있도록 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이어놨죠. 옥션은 여기 가서 테마 검색 가서 요리하라 해놨는데 한번 봅니다. 요것도 테마 검색 가서 좀 크게 볼게요. 옥션은 이게 테마 검색 가서 조회수 랭킹에
1위 보는 것도 좋다 해놨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옥션은 가서 테마 금지 어디 있어요? 옥션은 테마 금지 어디 있습니까? 옳지. 두 번째 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니까 저게 조회수 랭킹 하는 거죠. 조회수 랭킹. 자, 요거를 눌러 가지고 누가 이름 많이 받는가, 그죠? 이래서 뭐 여러 경상남도 이래서 해보니까 아까 남해군 창선면에 주택이 나왔다. 창선면에 남해군 창선면 같으면 참 좋은 데죠, 그죠? 아마 그 전에 그 누구죠? 연사마 신혼여행 간 데가 어디입니까? 남해군 어디죠? 어디 그리 갔죠? 자, 그래서 창선면에 주택이다. 자, 이런 주택은 낙찰을 받으면은 서울 사람이 낙찰 받으면은 경기도 낙찰 받으면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요거 안 되죠?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 뭐 이런 데 있는 거는 주택을 하나 더 있어도 서울에 강남에 아파트 하나 있어도 요거를 사도 서울 강남 아파트를 대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친다고요. 요거는 주택수 빠지니까 알죠? 요걸 우리가 농어촌 주택의 양도세 특례 이렇게 부릅니다. 농어촌 주택의 양도세 특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서울 사람 보고 자 아주버님 요거 하나 사세요. 전화 와서 너 이제 경매비 한다면서 처제야. 그 남해나 어디 좋은데 그 바닷가 괜찮은데 전원주택 하나 조그마한 게 있으면 하나 찾아봐라. 그러면 요거는 거를 이제 추천하면 된다. 그러면 이게 자연 취락지구 용도지 좋네, 그죠? 대지고 자연 취락지구고 30평 더 끼워주고, 그죠? 좀 건물은 오래됐다. 70년, 그죠? 이건 오래됐지만. 자, 임차인이 있다 없다? 임차인이 없다고 문제 없죠? 그러면 낙찰받으면 됩니다. 그냥 일반 매매처럼 받으면 되겠다. 그럼 이제 물건이 좋은지 보고, 아이고, 아주버님 찾았습니다. 그죠? 바닷가에 지금 하나 찾았는데 요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다는 보일까 안 보일까 여기서? 조금 어렵겠다, 그죠? 우짜모 이렇게 보이겠다. 이렇게 서양을 하면 바다가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창선면 어디입니까? 남해군 창선면 근데가. 자, 사천시 지내서 요 가면은 요 각산에서 지금 뭡니까 이거 케이블카가 이리 대가 있죠? 각산에서 대가 있고 요 다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아름다운 다리라고 합니다. 이 다리가 섬이 3개 조그맣게 붙어 있죠. 그어서 조금 이리 가든지 조금 우쪽으로, 그죠? 여기로 빠져가지고 여기에 있다, 그죠? 여기에 있는 대강 가면 잡겠죠? 여기에 있는 주택이다. 그럼 요거 사시면 좋겠습니다. 뭐 마을이 같이 있으니까, 그죠? 멧돼지 올 일도 없을 거고 좋습니다. 바닷가도 뭐 접근하기 좋고, 자 그렇습니다. 요 잘 알아놓으세요. 이 금액이 3억이 안 넘으면은 시골에 수도권 아닌 이런 시골에 주택을 사더라도 주택 수에는 안 들어간다. 이게 우리가 양도세 농어촌 주택의 양도세 특례다. 그죠? 하나 더 사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에 조건이 서울을 먼저 사고 요거를 뒤에 사야 돼요. 또 뒤에 산 요거는 3년 동안 보유를 해야 돼요. 보유. 덜렁 또 팔면 안 됩니다. 보유해야 됩니다. 그럼 요거 산지 1년밖에 안 됐다. 서울 아파트 팔아야 되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팔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들어갑니다. 자, 그래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찾는 이제 경매는 조금 배웠다, 그죠?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테마 검색 가서 조회수 랭킹, 요렇게 이제 해도 되고, 공매는 없잖아요. 공매는 너무 쉬워요. 온비드 가서 테마 물건에 가면 20개가 딱 나옵니다. 이 보면은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공매 본적 어디죠? 공매 본적. 온비드, 그죠? 온비드에 가면은, 첫 단추 있죠? 첫 단추 딱 보면은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테마 물건. 자, 이거 봅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테마 물건. 자, 화면 보세요. 화면 딴 거 보지 마세요. 화면. 자, 테마 물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눌리든지 안 그러면 요거 눌려가지고 테마 물건 들어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제가 눌렸습니다. 눌려가지고 테마 물건. 자, 노네죠. 요거서 테마 물건 이렇게 들어가면 되든지 안 그러면 아까 메뉴 들어가면 됩니다. 자, 1위가 1위부터 20일을 항시 매일 바꿉니다. 바꾸는데 이게 이제 단점이 1위, 자, 1위죠, 1위. 자, 1억 6천이다. 이렇게 봅니다. 1억 6천. 인천에 1억 6천. 인천에 밭전인데 뭐 2등.
중구의 아파트, 그 다음에 동두천에 쭉 해갖고 뭐시 나옵니다. 20개 나오죠. 나오는데, 자, 이래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의 뭐 영종도에 주공스카이 해갖고 2억이 있다. 그죠? 이는 국유재산. 국유재산에 뭐 별로 뭐 우리 권리부서 할 건 없죠. 할 건 없고, 뭐 낙찰을 적당히 받으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뭐 없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사라 뭐 이런 거죠.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일단 어디 간다고요? 온비더 가서 어디 간다고? 쉽게 찾는 방법. 테마 물건. 됐죠? 테마 물건 가서 찾는다. 그러면 20일을 알려준다. 그 단점은 이건 이제 또 인터넷이 되니까 전자입찰되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요. 특히 토지 같은 거 보니까. 그만 뭐 가보도 안 하고 그냥 보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은 7천만 원? 2천인데 7천이라고? 뭐 하여튼 2천만 원도 7천만 원 쓰기도 하고 하여튼 많이 들어옵니다. 입찰자 수가 많아요. 법원 안 가도 되니까. 그죠? 지금 법원에 안 가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112 대리 서비스를 배웠죠. 자, 그 다음에 랭킹이 있고요. 랭킹 20개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아까처럼 랭킹 20개 충주시 단독 등이네. 자, 이런 식으로 찾아도 좋고요. 그 다음에 관심지역 베스트 20개. 요거도 여러분이 이제 설정하면 됩니다. 요거 설정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딱 로그인 하면은 바로 여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에 검색이 돼요. 예. 그러면 이게 베스트 20개 클릭 20개고, 관심지역, 이 동사이네. 잠깐만요. 부동산에 가서, 테마 물건에 가서, 베스트 20개, 요거를 보는 분도 있을 끼고, 요거를 보는 분도 있을 끼고, 관심지역, 이렇게 등록해 놓으면은, 예로 저는 성산구, 강남구, 그 다음에 어창구 이라네. 세 개를 등록해. 그러면 이제 어창구에서도 이제 이 좋은 것들이 눈에 딱 들어오니까 잊어버렸다가 이거 전에 그게 막 반 떨어졌네 됩니다. 그러면 좋은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을 세 군데를 선정할 수 있어요. 세 군데를 찍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집에서 해보세요. 그래 보면은 좀 쉽다, 안 쉽다. 쉬운데 안 그러고 그냥 뭐 15,000건을 보려고 하면 힘들다. 자, 29번은 이해가시죠? 그래, 넘어갑니다. 자, 법률적 성격은 경매는 채권 채무 관계를 조정하는 건데 공매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다. 아마 그건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겠고요. 자, 30번 농지. 자, 농지 봅니다. 농지는 전답 가수원이 임야 아니죠? 임야 아닙니다. 근데 가수원 같은 임야도 안 치주는 거예요. 일단은 지목이 임자라 해야 돼. 저기 전답 가수원 들어가야 됩니다. 목장 농지는 농지다, 농지 아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일단 전답 가수원 거기입니다. 전답 가수원 낙찰받고 농지증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요거를 7일이 있는데 일단 정부 24에 미리 신청하면 좋을 것 같다. 지금은. 자, 일단 답은 매각 결정기일 이내다. 낙찰받고 7일 이내 미제출 시 매각이 불허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보전금이 10%가 몰수를 당해서 배당 재단에 포함된다. 자, 우리 지적옵션의 경매 만화를 보니까 해놨네요. 낙찰을 법원의 경매 법정에서 1등을 농지 낙찰 받았어요. 그러면은 집행관 집행관이 영수증도 주고 1등 했다고 요것도 줍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증명이죠. 그럼 요 놈을 들고 점심을 먹고 법원 옆에서 어디 가느냐? 바로 가야 돼. 농지 면사무소로. 그죠? 가서 제출해갖고, 자, 요번에 1등 받았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 농지증을 내놔라. 이만다. 7일이네. 근데 보통 7일에 해주면은 간단한데, 받아갖고 내면 그건 간단하죠. 그건 간단한데, 이제 그게, 너 저게 서울 사람이 저게, 뭐, 창원에 어창구 농지 낙찰 받는다고, 니 농사 지을 수 있나? 이제 그게 뭡니까? 관내 거주자. 부산 사람이 함양에 농지 낙찰 받는다. 그러면 그것도 관내 거주자죠. 또 30km 넘다든지 이런 겁니다. 연집이 아니고 30km 넘다든지 거리가 뭐 여러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농지 받았다. 전라도 사람이 또 경상도 저게 뭐 진주에 농지를 낙찰받았다. 그러면은 관내 거주자는 14일 이내 해주면 돼요. 그럼 14일 이내에 신청하면은 농지위원회가 있어요. 농지심사위원회. 거기에서 10명에서
절반 이상이 참석하고 5명 이상 참석하고 그 중에서 또 절반 3명 이상이 사인해야 농지증이 나옵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때는 빨리 연기 신청해야 돼. 눈치를 보고 저기 일주일 이내 제출하고 지금 뭐 심사한다고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러면은 법원에 경매기일 연기 신청서, 자, 그 학원의 홈페이지에 서식이 있습니다. 그거다 써가지고 연기를 해달라. 그죠? 한 2주 정도 연기를 좀 해주십시오. 농지증 받는데 좀 관에 거주자를 해서 심사를 하는 모양인데 좀 며칠 늦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알아듣고 연기를 해줍니다. 안 하고 그냥 퍽 앉아있으면 안 된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농증을 신청을 냈는데 반려가 나왔어. 그 묘지가 많다. 불법 건축이다. 이것도 어떻게 하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7일 내야 된다. 자, 공매는 공매는 매각을 부류가 결정하고 10%를 반환한대. 자, 우리 경매는요, 10%를 몰수해서 배당에 딱 넣어버리는데, 공매는 매각 부류가 결정을 하고 매수 신청 보증은 10% 반환. 그럼 공매는 괜찮죠? 어느 정도? 공매는 좋아요. 그래서 제가 법무부 장관 되면은 왼쪽 거를, 요게 공매처럼 경매도 반환을 해주는 걸 하겠습니다. 좀 밀어주세요. 제가 국회의원 나갈까? 하여튼 뭐 나갈 테니까 자우장 밀어주시면은 제가 몰수를 안 하고 경매도 도와주는 걸로. 그 입찰 보증금도 굳이 10% 할 필요 없어요. 한 5%만 하면 돼요. 어차피 몰수할 것 같으면. 그죠? 5%만 하면 되지. 그 뭐, 예로 2억짜리 농지 1억 들였다. 1억 3천 쓰면은 1,000만 들어가죠. 10%. 그거를 몰수한다면. 굳이 10% 할 필요는 뭐 있어. 뭐 5% 정도 해도 되지. 그죠? 한 500만 원 해도 몰수를 하려고 것 같으면. 그러면 되는데 10% 같으면 좀 가혹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우장 공매는 내준다. 몰수한다. 반환한다. 자, 압류재산 농지가 아닌 국유재산 농지는 공매 농지나 살받고 잔금을 납부를 하시고 옛날처럼 농지증을 자산관리공사에 이전 서류에 첨부하면 된다. 자, 국유재산 농지도 많이 나와요. 제가 보니까 국가에서 갖고 있는 농지를 많이 팝니다. 그거는 옛날처럼 잔금을 넣고 미리 농지 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잔금 넣고 자기가 소유권 이전해야 되겠죠. 그때 첨부를 하면 된다 말입니다. 자,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농지인데 밀양의 농지인데 10억이 2억 6,700 들었다. 지금 이렇게 왜 또 많이 떨리나 그러면요, 이 관에 구적해가지고 농증을 자꾸 발급을 안 해주는 쪽으로 자꾸 조금 나가다 보니까 지금 농지가 라면 가격이 올라간다 떨린다라면 떨리죠. 농민들이 죽겠다랍니다. 엊그제 보니까 농막도 짓지 못한다. 농막에 이렇게 입법이 그래서 그래서 난리 났습니다. 농막에 뭐 짓지 못, 야, 농사 막 샤바지 짓고 8시까지 짓고 한숨 자고 가야 되는데 술 한잔 먹고 막걸리도 한잔 먹고 했는데 운지 차를 타고 가봐요. 지금 짓지면 절대 못한다. 이렇게 농민주산부에서 입법령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막 한 5,000개 정도 달리는 거 같아, 댓글이. 그래 국가에서 막 몰랐습니다. 아이고 일단 다시 보류한다. 입법 여행은 일단 거둬들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너무 몰아붙이면 LH 사태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전에는 300평 이내는 그냥 쉽게 이렇게 사고 팔고 됐거든요. 그 주말 체험 영농이 돼갖고 막 농증도 없이 그냥 막 쉽게 막 사고 팔고 막 쉽게 했는데 지금은 300평 이내라도 영농계획서 써내라 하고 지금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 써내라 하고 뭐 저거 입맛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농증 발급이 제가 그때 논문 쓸 때 보니까 32만 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 32만 건을 발급하면서 얼마나 그 말이 많겠어요. 안 그랬어요? 된다, 안 된다. 그거 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은, 논문에 그때 논충을 쓸 때 생각은, 결론은 그렇게 합니다. 경매농지는 농증 발급을 우리 토지거래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경매에서. 안 받죠? 그것처럼 경매농지는 농증지 그냥 내가 허가 결정하자 하고 나중에 농사를 안 지면은 우리 이행강제가 물리거든요. 이행강제가 큽니다. 농사 안 지고 애미사 하면은 처분 하나 해가지고 처분 바로 안 하면은 1년에 25% 감정 가격이 25% 큽니다. 그죠? 1억짜리 같으면 2천 얼마나 벌금 나간다. 벌금이. 그리고 벌금 때리면 되거든요. 농사 안 지면은.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거를 농증 발급하는데 그렇게 막 관공서 가서 고개 숙여야 되고 뭐 눈치 봐야 되고 뭐 되니 안 되니 또 안 된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또 소소하면 또 법원에서는 해주라 한다고요. 불법 건축물이 있어도. 그 무슨 소리고. 불법 건축물이 있다 해서 농자를 잊으면 그러면 낙찰자가 10% 띄라 말이야 그러면. 그러고 낙찰의 기초사유도 아니고 낙찰자가 10%는 계약 없는 사람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농지를 그거를 그 건물 있는 거를 부사냐 그거를 제실이고 뭐 이거를
권한이 없잖아요. 그거를 딱 부사야 농지를 내주다 한 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주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저거는 뭐 농림수산식품부에 심사요령이 있대. 농지적 발급 심사요령. 야, 그거는 너가 내규지. 대국민 구속사유는 아니다. 씨뜻하지 마. 내주라. 그럼 행심판 소송합도 내줘요. 저도 그걸 받았거든요. 진주면에 가서 받았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이제 주로 수익이니까 농지가 10억짜리가 2억 6천에 26%면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기분 좋은 거죠. 마음속으로 저거 농지 날짜 받아가지고 딱 잘하면은 월 300원 땡기겠구나. 그죠? 자, 어제 약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수료생인데 여성 약사님이고 한의사고 자기도 2개나 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의사 물어봤어요. 야, 30대 중반에 그런 우리 여자 수료생인데 수강생인데 그 정도 받으면 월봉 연봉이 몇 개나? 보통 1,500 받대요. 1,500. 그래 결국 이제 어거리 전화 왔는데 부산은행 부심장하고 결혼했다 하더라고. 결혼했는데 물어본 게 여기입니다. 아버지도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55세 57세 뭐 이랬대요. 그런데 65세 67세 이랬대요. 그런데 300만 원씩 농지업 세팅을 해주고 싶다. 그런데 이제 300만 원씩 됐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면은 또 엄마한테 300만 원 넘어가느냐 그걸 물어보더라고. 이건 어떻게 됩니까? 됩니다. 600만 된다면 아닙니까? 예. 그럼 2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최고 300. 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마 그거는 연금은 원래 최고 금액이 있는데 1인당 300인데 그럼 600만 원 받아야 된다 이기니까 안 되고 아마 아버지 들어가면 그건 상속을 끝낼 거다. 상속을 해서 비율로 다 나눠줄 거고 남는 게 있으면은 그래서 있잖아 비행기 타고 죽었다든지 이러면 이제 상속을 해서 끝내고 엄마 300은 그대로 보존하는 거 이제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일단 요거 낮춰받으면 뭐 300 될까 안 될까? 되겠죠. 당연히 되겠죠. 당연히 될 겁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압류 재산은 내가 결정일에 통상 낙찰받고 이거는 공매액이돼요. 공매 밑에 기계나 놔두고 한번 봅니다. 22에 86 22에 86 한번 봅니다. 저런 거 보면 좀 흥분 안 됩니까 여러분들? 어? 뭐 내게 알아도 아이고 저거 낙찰 받았고 잘하면 뭐 농지연금 300만 원은 부모든 내든 자우저가 뭐 이게 지금 40대 50대는요 저는 황창년 신부님의 그 강연을 자주 듣습니다. 혹시 아시죠? 황창년 신부님? 자주 듣는데 40대 50대는 120세가 산대요. 60대 100살 산대요. 그게 기본이 깔린 게 지금 병원 때 가면 안 죽는데 뭐 살이가 또 높이고 그러니까. 자 그럼 봅니다. 22에 86을 보게 밀양시 산내면에 뭐 농지다 말이죠. 농지다 토지만 매각한다. 해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농지가 2,500평이다. 조금 크죠, 그죠? 여러분 2,500평 큽니다. 농사지를 그럼 쉽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금액은 10억에서 2억 6천 들어있다. 26%. 지금 26%가 많이 보입니다. 옛날에는 33% 많이 보는데 지금은 조금 농지가 가격이 하락이 됐는지 농민들이 잘 못 파니까 사는 사람도 그렇죠. 사는 사람도 서울 사람이 요 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입맛은 다시인데 밀양이라서 아이고 저기 농지적인 논란지. 자 그 얘기 문제입니다. 자 농지를 봅니다. 보는데 일단 필지가 네 필지입니다. 네 필지고 계획관리지구 좋죠? 계획관리지구 네 필지고 이거는 창고 용지, 이거는 뭐 별 문제 없고요. 하여튼 계획관리 지역에 농지가 큰 게 세 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사과나무 등 665주가 1900인데 포함이 됐다. 좀 괜찮죠? 그럼 요 낙찰받아갖고 크게 안 지도 사과나무 가꾸면 되겠죠? 그죠? 어차피 내 끼니까. 낙찰자 거니까 그냥 신랑하고 각시하고 가서 좀, 뭡니까? 뭐라 하노? 전지도 하고 이래갖고 약도 좀 뿌리고 이래서 또 사과 놓으면은 원장님한테 한 박스 주기 들어오면 2박스 보낸다든지 이렇게 보내줘도 되는 거고. 자 임차인은 얹고 건조당은 아이고 농협에서 그죠? 농협에서 옛날에 대출을 몇 나왔습니까? 대출이 뭐 1위 내주고 또 1,000만 더 내주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 8억 정도 됐죠. 이 뭐고? 8억은 아마 다른 각 합쳐서 나왔을 겁니다. 8억 큰 거는. 하여튼 농협에서 대출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겁니다. 옛날에. 자 봅니다. 요게 지금 뭐 보이죠? 이 뭡니까 이거? 뭐 사과나무 뭐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팔기는 어렵고
재배는 계속 할 수 있겠죠, 그죠? 감나무는 몇 년 삽니까? 김상국 씨. 감나무는 뭐 20년, 30년 해도 상관없죠? 뭐 50년까지도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과나무도 아마 비슷하게, 자, 이게 뭐 맞네, 그죠? 이게 많습니다. 이제 안 갖고 오니까 이 등불이 막 지갖고 지금 그렇다, 안 갖고 오니까. 자, 땅은 어떻습니까? 땅 모양이죠. 막,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죠? 요 길이 들어가고, 요도 길이 이렇게, 여기서 딱 스톱하고 이렇습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네 필지. 그죠? 네 필지에 있습니다. 자, 이래갖고 농지가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낙찰을 받으면은, 어디 이쯤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해서 뭐, 때가 아닌 것 같다. 아마 1이 된 것 같아. 뭐, 1이 됐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찾아보시고. 자, 이거 낙찰 받으면은, 매각 문구 매수의 단서가 뭡니까? 단서가.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자, 일괄 매각합니다. 다 네 필지. 제시의 수목도 포함합니다. 오케이. 농지증 제출이 필요하다. 농지증이 필요하다. 미제출 시 보증금을 몰수한다. 지적도상 명지나 뭐 이라고 쭉 짜고 뭐 써놨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농지증, 여기 면사무소, 산내면사무소에 농지증 신청서하고 농업 경영 계획서하고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밀량 있는 사람들은 간단해요. 관내니까 쉽게 해주는데, 이 이제 여러 이제 차원하고 밀량은 연접입니까? 예. 연접. 응? 예. 연접? 맞습니다. 맞나? 하여튼 뭐 30km 넘고 이러면 이제 관내 거주가 되는 거죠. 그럼 관내 거주하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좀 꼼꼼하게 쓸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샘플을 제가 2개를 가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하면은 낙찰을 받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원장님, 농증이 안 되면 어쩌겠노? 그럼 10% 띄면 원장님 책임지기가 6,700 요거 띄는데, 얘기거든요. 참, 내가 답은 못 주는데, 급하면 어쩌는 거예요, 급하면. 낙찰받고 어쩌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하든지 해가지고 좌우지간 좀 쉽게 푸는 방법으로, 일단은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샘플을 조금 2개 있으니까 좀 상세 쓴 게 있거든요. 그럼 상세 써가지고, 영농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돼요. 농증을 발급을 받았고, 뭐, 심사할 때, 그만 간단하게 양식 있는 그것만 탁, 대강 몇 군씩을 하고 왔어. 해줄까, 안 해줄까? 예를 들어 서울 사람, 부산 사람 이거 낙찰받았다. 그러면, 안 해주라고 한다고요. 야, 니는 먹고 튀는 먹튀, 일명 먹튀로 빈다. 못 해주겠다. 그럼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꼼꼼하게 쓰면 됩니까? 째삐락 해도, 부하락 해도, 성의가 들어가서 가.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양식 2개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양식 2개는 또 우리 홈페이지 보면은 서식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있는 이유는 안 봐서 그러니까 전화 주시면 제가 준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이게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 법원에 잠깐 뭐라 했어요? 농증을 안 내면 못 잔다고 하노? 못 잔단 말이죠. 아니, 못 잔단 말이죠.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예로 농증 주면 되는데, 농지증 반려증명, 농지증 미발급 알림, 이런 걸 받으면은 어찌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행정심판 소송해야 됩니다. 소송해야 되는데, 그때는 한 550만원 들고 저한테 오시면은 우리 전속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거 붙여서 행정심판 소송을 해라. 이렇게 내가 또 사인 줍니다. 내일 거기서 가면 또 좋은 게 뭐냐 그러면은 내가 감시 감독을 합니다. 알겠죠? 나도 법학 박사니까 내 입장이 있고 자 변호사 입장이 있고 이래서 섞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더 좋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들렁갑이면은 내가 이야기를 못해요. 내가 변호사한테, 우리 수원시인 당신한테 면했겠다면서 농지증 행정심판 하자고. 수란 법이다 하면 그 변호사가 좋아해서 싫어하겠어요. 죄한번이 뭔데 가지고 실도를 살고 있고 이런다고 아시겠죠? 그럼 내가 갖다 주면 되니까. 내가 보자. 니 서류 어떻게 됐노? 잘 쓰는 것 같아. 줄 때 나한테 한번 이제 보여주고 사인하고 합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더 좋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빨리 내라. 이 말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공매. 이는 공매네. 양평은 뭡니까? 양평. 양평은 공매농지다. 공매농지. 자, 봅니다. 22에 요거는, 자, 우리 밑에 교재 써놨죠? 요렇게 있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쭉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자, 요리 나와 있는데 일단은 그림부터 보고 갑시다. 22에 2022. 그죠? 마이너스 10454 마이너스 001. 자, 양평의 농지가 좀 많이 떨어진 게 눈에 띄었다. 요거를 이제 경기도나 이런 사람들, 서울 사람들이 낙찰을 받으면 어떤 말이 되죠? 자, 공매에 가서, 그죠? 가서 요거를 꼭 누리니까 무엇이 나오더라. 양평에.
자, 양평군의 농지가 뭐 분묘 기준, 아이고, 묘가 좀 있는 것 같다, 그죠? 그래가지고 뭐 밭전이다, 밭전. 절반 떨인 건 좋은데, 한번 봅니다. 자, 우리 공매는요, 양평군의 밭전인데 1082평이 2000세무서에서 압류를 해서 공매 중이다. 5억짜리가 2억에 떨어졌다. 뭐 그런 이야기죠. 절반 떨어졌습니다. 자, 날짜 봅니다.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해서 개차를 뒷날, 여기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 5시까지 하고, 목요일 날 뒷날에 11시에 개차하고, 매각 결정은 8월 10일인데 8월 20일. 지금은 이게 많이 한 주 더 플러스 됐어요. 한 주 더 플러스 돼갖고 18시 됐어요. 만약에 이때 안 팔리면, 요때 또 안 팔리면은 8월 7일에 다음 주 아니고 다 다음 주. 이거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매는 지금까지 매주 했는데 2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격주에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매각 결정 일시도 요게 지금 그 다음 주 8월 월요일이 매각 결정이 아니고 그 다음 주가 아니고 다 다음 주 플러스 일주일 더 넣어서 다음 주 또 10시가 아니고 오후 18시 조금 더 늘렸습니다. 일주일 하고도 뭐 시간이 많이 늘어졌어요. 한 8시간 더 늘어졌어요. 자, 그게 바뀌었고, 옛날에는 잔금 넣고 이전할 때 첨부하는 서류인데 지금은 바뀌었다. 올해 국세징수법이 바뀌었어요. 국세징수법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런 조항이 있는데, 요런 조항은 전부 다 이제 그 온비드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온비드 본적에 가겠습니다. 온비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온비드 오니까 해놨네요. 온비드 오니까 뭐 8월 7일부터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해놨고, 자, 전 및 일부 분묘가 짜고 뭐 해놨는데, 자, 요게 입찰 이력은 아직 없고 뭐 별 내용이 없어요. 별 내용이 없어요. 근데 해당 공고 보기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뭐 30일 3천만에서 30일 이내에 돈 내라 이런 것부터 명도 책임은 네가 책임져라 하고,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해서 이제 매각 결정 뭐 이런 게 쭉 써놨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농지의 매각 결정 뭐 있는데, 하여튼 제가 다 찾은 거는 여기 있죠. 잘 봅니다. 주의사항 봅니다. 주의사항에 보니까 공매 농지 중에 전답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정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하고 농업회사 법인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매각 결정 기일 전에 매수 자격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농지증이나 농지증 반려증이나 단 반려 사유에 따라서 매각 결정 또는 매각 불허를 하겠다 이 말이죠. 반려증에 따라서 매각 결정을 하든지, 사실상 농지가 아니다 그러면 매각 결정할 거고, 불법 건축을 말해서 안 된다 그러면 매각 불허할 거고 뭐 이런 겁니다. 자, 하여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확인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 매각 결정을 해주고, 매각 결정 기일까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는 불허가 된다. 다만 매각 결정 이후에 농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농지증을 발급받지 못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도록. 자, 저거는 이제 자산가치공사가 매각 결정 해주었는데, 그리고 돈 내라 했는데 다음에 이전을 못하더라도 매각 결정은 취소가 안 되므로 매수인 책임하에 조사서 임차라. 또 농지법에 따라서 주말 체험 영농에 농업진흥지역 농지 취득이 제한이 된다. 그죠? 이건 뭐냐 그러면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은 1000제곱미터 이상은 농지 발급이 안 돼요. 신규 농지는 그이고요. 자, 농지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농지를 공유로 취득한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들의 약정사고 도면이 필요하다. 공유로 나서 받을 때는 지분 같은 거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조항이 있는데, 자, 우리 교재 제가 다 한번 봅니다. 교재 한번 봅니다. 자, 교재 줄칩니다. 부대 조건 해놨다죠. 그거 보면은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매수 자격 증명을 취득한 서류, 심의 대상 확인서, 농지증을 미제출한 경우에는 매각 결정 불허를 한다. 다만 농지심의위원회 대상인 경우에 매각 결정 이후에 농지증을 발급받지 못해서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어도 매각 결정 취소가 불가하므로 매지정 책임의 조사를. 아까 우리 그거 나왔죠? 나온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정 후 공고네요. 이 보면은 원래 수정 전에는 토지상에 뭐 이렇게 농막이 있고 짜고 이랬는데 이게 수정 후 된 거는 이거예요.
본권 해당 농지로 매각 결정일 전까지 농지증이 필요하므로 사진. 그래서 이게 이제 2023년도 공고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수정 후 공고에 나오고 있던 것 같아요. 자, 입찰이 있다. 자, 이거는 다른 거네. 지분 이거는 다른데 수정 내용이네. 이건 잘못 가온 거네요.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 주의사항도 있고 아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공매는 결론적으로 일단은 농증을 가오든지 발디를 가오든지 일단 제출해야 돼요. 경매나 공매나 제출하는데 공매는 불가해도 일단 10분 돈 주구만 막 그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부담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바뀐 거는 경매 낙찰 받고 잔금 넣고 이전할 때 하는 게 아니고 경매하고 똑같이 매각 결정기일까지 해야 된다 합니다. 그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 정도 아시고 넘어갑니다. 행신구에도 뭐 전이 아닌데 이거는 뭐 국유재산. 자, 국유재산 농지는 어떻게 됩니까? 미리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자, 2013-092690. 이 국유재산이 가끔 있어요. 국유재산 농지는 요거는 우리 그 미리 내고 이런 게 없습니다. 없고 알아서 그냥 낙찰 받고 매각 결정이 되고 나면은 잔금 치르고 이전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서류가 들어갑니다. 자, 국유재산 농지가 뭡니까? 국유재산 농지가 농지는 농지인데 그죠? 농지인데 국가에서 갖고 있는 이런 농지입니다. 그죠? 국가의 소유입니다. 국가 소유의 농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고양시에 뭐가 나왔어? 고양시에. 자, 안 나올 때는 전체 넣으면 되겠죠. 자, 고양시에 명함이 됐는가 봐요. 아니다. 아직 명함이 안 됐네. 전 40평인데 오른쪽이 뭡니까 이거는? 국유산 농지가 있어요. 자, 요거는 쭉 보니까 지금 오늘 며칠이죠? 6월 20. 그럼 어제까지 마감됐다 그죠? 마감이 됐고 오늘 10시에 그러면 이게 이제 낙찰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자, 국유재산 해당대로 명합니다. 뭐 짜고 자, 요거는 농증 내라 말아 소리가 없어요 지금. 아니 그런 문구 없어요. 자, 얹고 여기 온비들 한번 가봅니다. 온비들 가보니까 낙찰이 된지 안 된지는 보통 이런 국유재산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보통 낙찰되고 안 되고는 개찰은 어제 5시까지 했는데 아마 오후 한 1시나 돼야 나올 겁니다. 지금 안 나왔어요. 답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좀 있으면 나올 것 같는데 하여튼 국유재산 농지는 농지증을 미리 낼 필요는 없습니다. 얹고 이제 잔금치를 단다 아마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30번입니다. 그러나 불법 건축물이 있다. 묘지가 많다. 이러면 이제 농증 반려증명 미발급 알림이 오는데 이런 게 어찌 되느냐 합니다. 자, 경매는 매각 불허가를 해빕니다. 그죠? 결정을 하고 입찰분 10%는 몰수해서 배당재단에 합산한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냈더니 농증 반려증명 미발급 알림 요거 냈더니 매각 불허가 되었어요. 돼가지고 그러면 적시 항고를 해서 매각 대금의 10%를 항고 보증금은 필요 없겠지만 적시 항고하고 행정심판 청구해서 재결을 받아서 농지증을 이제 재결 성수 받으니까 농증을 박을 해더라. 그러고 제출합니다. 자,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제 자, 요거도 그입니다. 요거 보면은 4페이지 밑에 보면 여기 이제 거물을 꺼내요. 불허가 됐어요. 21에 911을 한번 봅니다. 사례 한번 봅니다. 지금 행정심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911입니까? 번호가? 자, 봅니다. 우리 아시는 분이, 수강생 아시는 분이 도천면에 농지 낙찰 받았어요. 예, 낙찰을 받았는데, 자, 봅니다. 농지 도천면에 농지가 1000평이 있어요. 1000평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미납되고, 또 불허가 되고, 그죠? 됐죠? 그리고 여기 이제 아시는 분이 이제 권씨가 받았어요. 자, 받아가지고 매각 결정인데 매각 허가를, 이 뭐고? 법원 바로가. 이거는 다른 거네. 하여튼 봅시다. 요리해서
요거는 요거는 거기구나. 자, 요거는 요리해서 농지인데 요거는 이제 아마 저되게 그때 내가 사러 가면 추천한 건데 누가 받았네. 받아가지고 결국은 매각 허가 결정을 냈다. 이거는 이제 농지증을 받는데 별 제한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한이 없어요. 이거는 도청에서 받아놓은 건데 이건 아니고 이거는 적시하고 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서 이제 31번 불법 건축물 때는 이제 적시항고하고 행정심판 청구해서 성소에서 성소하면은 이제 면사무소 다시 발급해 줍니다. 그때는 안 된다고 막 엉티 부리다가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진전면 한번 그런 게 있었어요. 이사하고 받아가고 이제 행정 소송에서 재결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이제 다시 받아내고 잔금 치르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공매부입니다. 공매는 매각 결정기일 전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는 경우에 그죠? 농지증이나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확인 서류를 내면은 매각 결정해 준다. 그죠? 그다음 매각 결정기일 전에 필요한 서류가 미제출되거나 소유권 이전 불가 확인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각을 불허하고 공매 보정은 매수 신청인에게 반한다. 그러니까 미제출되거나 매각 결정에 필요한 서류가 미제출되거나 소유권 이전 불가 확인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각을 불허하고 공매 보정은 매수 신청에 반한다. 일단은 좀 묻고 애매하다 그죠? 농증 반려 이런 거를 제출 안 해도 내준다 이런 얘기였네요. 자, 매각 결정기일 이후에는 매수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농지증 발급 불가 등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더라도 매각 결정은 취소가 안 된다. 공매 보정 반환 불가. 자, 이났습니다. 자, 여기 이제 경매하고 공매하고 다른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30번. 농지 낙찰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가능하느냐. 우리 부산 고법의 이게 2003 누가 아니고 두 아이가 두 하여튼 요 사건에 고법 사건에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L 박스에서 검색을 하면은 이게 나오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요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부산에 이 농지가 하나 있는데 농지에 이 그 불법 건축물이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대저동장이 농지를 발급 안 했어요. 그 싸움 붙었어요. 그 행정심판 소송에서 이제 요거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이 요겁니다. 요 쓰나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고가 토지의 불법 형질 변경을 이유로 농지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거. 그게 부산 강서구 대저 1동장이 거부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불법 건축물이 딱 해서 낙찰 받은 한 사람인데 농지증 발급을 거부하는 데 대해서 보는데 경매 절차를 통하여 위 토지를 낙찰받기 위해서 농지증을 발급받으려 하는 자는 위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상 회복을 불법 건축물을 부수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에게 형질 변경된 부분의 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된 농지에 대해서 농지증 발급을 거부한다 하면은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은행에 담보 제공하고 돈 빌려놔갖고 나중에 경매들 하면 농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거나 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스스로 원상 회복 안 하면은 여러분이 낙찰 받더라도 은행은 농지를 한가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면은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위토에 대해서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로 농지로 원상 복구된 후에라야 농지증을 발급이 가능하다는 피고의 처분 사유는 적법한 것이 아니다. 농증은 내주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법원 판단은 그래요. 그거는 안 된다 이 이야기죠. 내주라. 그래서 보통은 소송하면은 거의 여러분들이 막 90%는 막 큰 무리 없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읍면장 동장이 농증 발급을 거부하는 할 때 주장하는 농지증 발급 심사 요령, 농림축산식품 예규 요거를 많이 그 공문에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보면요. 자, 이렇습니다. 이 발급 심사 요령에 보면은 읍면장은 농지가 아닌 토지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해서 불법으로 형질 변경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자격 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는 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그 사유를 구체로 적어라. 자, 발급 사유에 보면요. 이건 많습니다.
구조, 농지형 발급 심사 요령 구조의 3항의 1호 봅니다. 1이 좀 좋아요. 신청 대상 토지가 1호의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다.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자, 요리 주면은 요거는 매화가 됩니다. 경공매화. 이게 무슨 말이 그러면은 묘가 많아요. 300평 농지를 400평 봤는데 묘가 거의 한 20개 있어요. 그럼 농지 아니죠? 사실상 묘지죠. 그럼 요런 경우는 사실상 농지가 아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 등기 예규를 보면은 소유권이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당에 뭐 앞에 농지를 납치받는데 식당 앞에 주차장을 막 쓰고 있어요. 100%. 농지가 아니죠. 자, 공장에 전이 있는데 완전 공장에 주차장을 쓰고 있어요. 사실상 세멘트 시절에 빨라가지고. 농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이 뭐라 쓰나 그러면은 면사무소 답 어떻게 주나 그러면요. 이런 식으로 자, 우리는 농지정 발급 심사 요령 농림수산식품부 예규가 있는데 구조 사망의 1호에서 이렇게 답을 줍니다. 농지가 아니다 줍니다. 요리 주면은 박수를 땅땅땅땅 5번 칩니다. 알겠죠? 이렇게 주면은 갖다 주도 제목은 발려라도 법의나 공매나 이거는 해줍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등기 서류나 예규에서 이전해주라. 농지가 아니다 말입니다. 자, 이렇게 주면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4번 봅니다. 2, 3번은 빼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4번은 신청 대상 농지와 농지법을 위반해서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거나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인 경우, 자, 이런 경우입니다. 위에 이제 불법으로 뭐 건물이 큰 게 있다든지, 그 다음에 주택이 큰 게 하나 막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있다든지, 제실이 하나 큰 게 그냥 있다든지, 농지 위에다가 이런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답을 해줍니다. 면사무소 신청 대상 농지는 지득시 농지정을 발급받은 농지나 불법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 건축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해서 현 상태에서는 농정을 발급할 수 없음. 자, 요리 줍니다. 자, 요리 주면은 분명히 저거는 이제 우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새끼니까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니까 요거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 구조 사망에 사후에 보면은 요렇게 하라고 답이 딱 그래서 딱 이렇게 해줍니다. 발급서 딱 이렇게 딱 줍니다. 알겠죠? 이리 주면은 받으면은 찡그려야 됩니다. 웃으면 안 돼. 1번은 박수를 5번이고 요거는 찡그리면서 일단 제출합니다. 제출 부족 명가 불허가 돼요. 그러면은 바로 적시항고 해가지고 550 들고 저한테 전화 오면 됩니다. 그러면 행위심판 해야 돼요. 행위심판 하면은 아까 빠른 거 이런 식으로 답을 줍니다. 알겠죠? 너가 실대소를 하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법원에서는. 자, 그게 됩니다. 그러나 행정 소송을 하면요. 이거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적시항고하고 빨리빨리 답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적시항고 했는데 행정 소송 걸면 뭐 한 8개월씩 10개월씩 걸리는데 그래갖고 하면은 원래 행정 소송 적시항고 해가지고 기각 당입니다. 몇 달 뒤에. 서너 달 뒤에 기각 당입이면 뭐 그러고 다 끝나삐는데 판결을 고면 뭐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단축해서는 행정심판 청구를 한다, 안 한다. 하면은, 경상남도 같으면요, 경상남도 도청에 가면은 4층에 가면 있어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그 서류를 3번 냅니다. 내면은 저거 하나 까있고, 면사무소 갖다 주고, 내한테 하나 다시 돌려주고, 내가 하나 까있고, 두 부로 갖다 주는 거죠. 주면은 저거 하나 까있고, 면사무소에 봐라, 그거 이제 비주고, 그래갖고 이제 답을 줍니다. 보통 잡은 게 한 2달, 한 보름 걸리더라고요. 2달 보름. 자,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하면은 법원은 명확 불허를 하고 우리는 소송하죠. 소송하면은 이제 주로 이기더라. 합니다. 자, 이 도춘면 21에 911 한번 봅니다. 이 사건이네. 자, 한번 봅니다. 미나 부르가 이거 아닌데 911요가 아니다. 아니고 자 다시요. 경남 자 창녕의 농지낙찰입니다. 경남 창녕군 농지낙찰 어찌 검사됩니까? 창녕군의 농지가 최근에 낙찰된 겁니다. 낙찰 매각이 된 거 검색을 해보면은 그럼 전부 말고 전체 보게 하면 나오겠네. 어이씨,
최근에 적시한 거 올라온 게 있거든요. 600. 그거는 뭐, 그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니네. 좀 잘못 넣었네. 자, 하여튼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요 사건입니다. 요 사건에서 이제 부산 고등법원의 요 판결문을 보면은, 요 판결문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그런데 대저 일동장이 여기에 이제 불법 거짓말 많다고 농정 반려가 됐어요. 그 소송에서 이겼는데, 요거는 3심에서도 확정이 됐고, 이래 확정이 된 요거 보면은, 요 판결 보면 요거는 볼 게 없어요. 그냥 두 줄밖에 없으니까. 심리 불속행 기각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런 거니까, 여러분, 부산 고법 판결을 봐야 돼요. 고법 판결. 요거를 보면 됩니다. 보면 내용이 이래요. 뭐, 그냥 아까 빨간이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지증 신청할 때는, 농신청사고 미리 하면 좋아요. 정부 입사 가서 미리 신청해보고, 그래서 답을 받아보고, 적절하게 대응하면 되겠고, 혹시 늦게 할 때는 이제, 그, 농업경계에서 꼼꼼하게 샘플 내가 2개 득했어요. 2개를 받아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써가지고 제출하면은 잘 될 거로 보여집니다. 자, 농지는 막 그런다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33번. 주임법상, 상임법상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은 경매나 공매나 똑같이 적용이 잘 된다고 합니다. 자, 진해에 누구 살 사람 없나, 이거? 22에 209. 이 물건이 괜찮은 것 같은데. 자, 봅니다. 진해구 자은동에 대지권은 44평이고 건물이 135평인데, 자, 이게 1층이가 지층이가 지금. 자, 여기 봅니다. 지층입니까? 1층입니까 지금? 지층 여러분 좋아하죠? 지층. 근데 이게 이제 밖에서 보면, 큰 도로에서 보면 1층이고 뒤에서 보면 지층이고 등기부는 또 지층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지층이 아니고 우측은 1층입니다. 1층이에요. 자, 한번 봅니다. 상가인데 135평 대지권도 있어요. 있고 30억짜리 유고 21%. 자, 경매 고수들은 이런 거를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 왜 좋아할까? 왜 좋아할까? 자, 10억짜리 농지 2억 낙찰 받았어. 왜 좋아할까? 그런 거를. 추가 대출을 받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추가 대출. 그런 사람들은 보통 낙찰 받고 잔금 치르고 6개월 정도 지나면요, 보통 각 은행에 다녀보면은 추가 대출이 잘 돼요. 그 다음 은행 경험을 보면. 알겠죠? 그러면 이게 원래 그냥 정상적이다. 30억 상가다 그러면 대출 대강 얼마 해줄까? 대강. 30억 상가면 대출 대강 얼마 해줄까? 응? 요 농협에 있네. 요 24개 나왔네. 그죠? 뭐 한 20억. 그럼 뭐 예로 30억이다. 3, 6, 18, 뭐 60%, 18, 25, 한 20억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경매에서 예로 9억, 10억에 낮춰 받아갖고 한 10억 더 땡기겠다. 이런 마음은 뭐 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해 갑니까? 예. 자, 10억짜리 도로 붙은 땅이 있어요. 농지든 뭐든 간에. 땅이 한 대출이 옛날에 그럼 10억짜리 땅 같은 거 대출 얼마나 나겠어요? 대강 한 6억 나겠죠. 기본적으로 한 6억 정도 나겠죠. 10억 같으면 한 6억 나올 겁니다. 그럼 낙찰을 내가 2, 3억 받았어요. 2, 3억 받았는데 플러스 2, 3억 해달라고 하면 해줄까 안 해줄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뭐 2, 3억 안 돼도 1, 2억이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전문적으로 잘 찾아가지고 낙찰 받아갖고 돈을 뿜기를 가지고 또 이리 뛰댕기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다가 잘 넘어가면 되는데 또 하나 또 물려가지고 또 그만 내주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자, 주식은 맨날 여러분은 단타입니까? 사고 95%가 다 마이너스 가는 이런 게임입니다. 주식 게임은. 경매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내가 예로 이거를 7억에 낙찰받았다 그러면은 7억에 본전가 능가하면은 그거는 그냥 다 넘어갑니다. 본전은 책임돼요. 알겠죠? 최악의 경우에는 되는데 일단은 자 봅니다. 자, 이 상가는 제일 문제가 뭡니까? 임차인이 보니까 2천에 700, 3천에 70에 합계 5천에 770이다. 자, 물어봅니다.
어제 중개사를 만들겠죠. 전세 보증금 1,000만이면 월세 계산 어떻게 하면 얼마 됩니까? 전월세를 바꾸려고 하면 1,000만원에 월세가 얼마입니까? 10만원입니까? 5만원입니까? 응? 5만원이죠. 5만원. 그러면 1억이면 50만원, 50만원. 3억이면 150만원, 월세 150만원. 자, 배웠어요. 전세를 월세를 바꿀 때 1,000만이면 5만원, 1억이면 50만원, 3억이면 150. 자, 됐죠?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월세를 한 770 정도 받는다. 770. 그럼 이게 맞다고 보면은, 자, 요거는 배당요구를 한 거 보면은 보통 맞고 배당요구 아닌 걸 빼야 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배당요구 한 거는 맞다고 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배당요구 한 거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2천에 7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게 맞으니까 지가 배당요구 한 거죠. 사실은. 한 거고.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한 700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면은 7억에 낙찰받아서 700 넘으면 괜찮은 장사죠. 일단은, 껴안고, 이 상가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농협에서 이게 대출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농협에 전화를 해보면은, 이제 MPL로, 여기 이제 농협에서 이제 MPL로, 보통 여기 농협 자산관리, 이제 그래 넘어야 되거든요. 안 넘어가는 건데, MPL로 살락하면은, 주로가 이런 경우에는 요 가격에 사겠다 하면 보통 호응이 됩니다. 론셀 방식으로. 쉽게 말하면 지돈 가지고 대출하고 박측에서 바로 이전 받아야 돼. 아니, 건저당권 넘겨받아야 돼. 건저당권. 농협 건저당권 넘겨받아. 넘겨받고 자기는 낙찰을 못 한답니까? 그럼 넘겨받고. 낙찰은 일이 받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받을 필요는 없고, 뭐 7억에 예로 9억에 샀다 치자. 9억에 샀다 하면은 만 이 정도 낙찰이 들어가면 안 되겠나 싶다. 그죠? 이래 가지고 이제 잔금도 치르고 막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요 물건은 좋은 물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물건은 좋은 물건이고, 앞에서 보면은 1층이고 뒤에서 보면은 지층부터 있으니까 이제 등기부가 지층된 게 있습니다. 지층 되어 있고 지금 그래요. 예. 쭉 보면 거의 1층에 여기다요. 100% 아니고 요거 빨간에 넣어. 요 부분인데, 뒤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지층이고, 지층이 들어가고, 큰 도로에서 보면은 1층이고, 뭐 그런 겁니다. 1층. 이 상가의 로드뷰를 보면은, 이긴가 그런 것 같다. 갔다 한번 가보세요. 숫자는 상당히 좋죠? 그죠? 상당히 좋습니다. 지층이라고 보기는 1층이라고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정보다 먼저 놓은 사람, 이게, 그죠? 이제 대학령이 나왔으니까 이 설정보다 먼저 28억 설정보다 2020년보다 먼저 사업자를 한 사람은 확정일자가 없고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2천만원 대항력이 있고 인수라고 할 수 있지만은 월세를 만약에 안 내면은 월세하고 관리비를 안 냈으면은 선순위에서 빼주겠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자,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증금이 너무 작아서 그런데 보증금 한 2억이다. 이러면은 이게 2천만원 인수가 맞는데 2천이든 2억이든 인수가 있는데 월세를 집주인한테 안 줬더라. 월세를 안 줬다든지 관리비를 안 냈다 하면 미납 관리비가 한 뭐 3천만 있다든지 이런 거 다 공제하고 순수하게 남은 것을 가지고 네가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낙찰일단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너가 2억인데 이건 2천 말고 많이 2억이잖아. 2억인데 너가 관리비들 3천 안 냈고 월세를 뭐 1,000만 원짜리 한 10개월 안 냈네. 그래서 한 1억 안 냈고 관리비 5천 안 냈네. 그러면 선순위가 5천밖에 안 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판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하면 돼요. 자, 하여튼 대항력은 경매나 공매나 다 인정이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남구 월산동 요거는 이제 토지인데 22에 74776 요거는 뭐고 대지, 그죠? 건물은 빠지고 대지만 나왔어요. 대지가 나왔는데
대지가 11억짜리고 건물은 빠지고 이런 겁니다. 빠지는데 스타벅스 옆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좋아요. 스타벅스가 바로 옆집이기 때문에 자 스타벅스가 옆집이면은 뭐 나쁘다 좋다. 좋죠 그죠? 좋습니다. 지금 요 땅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들어가는데 그죠? 이렇게 해서 뭐 가지놓은 거면 들어가는 요 입구의 땅이다. 나대지다. 대지 그죠? 상업지역이다. 뭐 다 좋죠. 그래서 수강생 그때 1차에서 뭐 갔다 갔다 하더만은 결국 떨어지고 3차까지 지금 5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죠? 56%까지. 자, 임차에는 없는 것 같는데, 여기 있네. 있는데 건저당보다 늦으니까 상관없는데, 요 건물은 어찌 되냐? 건물은 대부분은 막 거의 철거 대상입니다. 거의 철거 대상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소액보증금 34번 소액보증금. 그래서 주임법 상임법의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은 적용이 된다. 자 소액보증금은 10분 쉬고 하신다. 자 지금 11시네요. 6분 12시 6분에 만나겠습니다. 아니다 12시 6분 11시 16분에 만나겠습니다. 34번 소액보증금을 받으러 하면은 그죠? 경매 전에 전입을 해야 되고 경매는 공매공고 이전에 전입을 갖춰야 되는데 단 등기부 이런 게 있어요. 이미 경매도 있고 공매공고도 쓸 때는 이미 경매 전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액보증금은 이랍니다. 은행에 가면은 방빼기 하겠다. 방빼기 그죠? 아파트 대출이라든가 방빼기 한대. 그게 뭐냐 그러면은 최근에 그 2023년도 이날부터 현재까지 건저당이 설정되었다 하면은 소액보증을 뺀데 서울은요 1억 6,500만 원 이하면은 5,500, 창원은 7,500 이하인 경우에는 2,500이 경매 들어가도 은행 설정보다도 전입이 한참 늦어도 먼저 빼준다. 그죠? 이게 이제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이 데이터는 어디서 가온다 하면은 여기입니다. 우리 오수연원에 가면은 여기 가면은 제일 밑에 여기 있죠. 임대차 보호법 이거 보면 누르면 나와요. 이거 누르면은 이런 표가 나옵니다. 이 조경표가 나와요. 주택이나 보호법의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요래 갖고 요거 쭉 나오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몇 분 바뀌었는데 최근에 은행 가면은 자 창원의 아파트 담보를 잡으라 하면요 요때 이후부터 이제 설정되죠. 이제 만약에 뭐 2023년도 6월 뭐 25일에 뭐 오늘 며칠이고 22일 날 설정된다 이런 이야기니까 그럼 방빼기 할 때 얼마 뺀다고요? 2,000원 뺀다 합니다. 그럼 예로 대출이 아파트 2억이다 그러면 LTV가 70% 그러면 1억 4천이죠. 1억 4천에서 2,500 빼고 1억 1,500만 원만 대출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 해주든지 지임장 권한으로 이전한 500원 안 빼고 그만 1억 4천 다 해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서울은 주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대출해두라 아파트 담보대출 그러면은 서울은 5,500을 빼든지 말든지 그건 은행 지점장이 이제 권한에 따라서 빼든지 안 빼고 그냥 대출을 좀 더 해주든지 이제 그런 겁니다. 알겠죠? 그건 은행 설정보다도 나중에 대출해 주는데 2년 3년 뒤에 세입자를 넣었어요. 그럼 먼저 아파트든 주택이든 이런 거 막 빼간다 합니다. 먼저 세입자한테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이거 8천만 원 만약에 지금 8천만 원 전세 들어가면은 다가구에 2,500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7,500이 되고 예로 8,500에다 그러면 7,500을 하고 1,000만 원 대해서는 월세 5만 원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바꾸면은 2,500 받는데 멍청하게 또 7,500 넣는다든지 이런 겁니다. 그건 이제 설정일자를 기준한다. 다 틀려요. 설정일자 기준대로. 자, 또 봅니다. 상가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서울은 6,500 이하에 2,200이고 창원은 3천만 원 이하 돼야 1,000만 원이다. 그 소액보증 상가 소액보증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자 봅니다. 창원에 이제 대출 받으러 갈 때 보통 보면은 상가 낙찰 받으면은 대출 받으러 가면 1,000만 원 빼라 합니다. 상가 담보 가격에서 60% 꼽혀갖고 보통 1,000만 원 빼라. 왜 빼라 하면 소액보증금 때문에 그래 뺍니다. 의무적으로 빼는데 이 1,000만 원을 실무상 받으라 하면요 이 3천만 원 그런 이야기가 2천에 월세 10만 원은 돼요. 해당이 돼요.
그런데 2천에 월세 15만 원짜리는 해당이 안 돼요. 15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1,500이죠. 2천만 다음기 하면 3,500 됩니다. 그러면 이 3천만 초과되니까 소액보증금 대상이 안 돼요. 1,000만 원 못 받아요. 그럴 때는 신고할 때, 법원에 신고할 때, 아, 우리는 2천에 10만 원으로 신고를 해야 그나마 받습니다. 있죠? 신고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줄여가지고. 자, 이제 소액보증금은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소액보증금은 보통 뭐, 우리 그, 옥션은 자동으로 예상배당금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되죠. 되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